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섭니다. 내 자식에게 일자리를 물려달라.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라. 놀라운 건 이들의 요구가 먹혀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으로, LG는 인도네시아로, 르노는 터키로 제조업 생산기지를 옮겼습니다. 기업들의 한마디는 이랬죠.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업 못하겠습니다. 남은 건 청년들의 한숨과 사라진 일자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이 경고하던 철옹성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내부에서 시작된 반란입니다. 머리띠 대신 엑셀을 켜는 세대, 조합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세대, 우리는 당신들의 정치 투쟁 도구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세대, MZ세대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감지한 걸까요? 떠날 줄만 알았던 현대자동차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에 2조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겠습니다. 무려 29년 만입니다.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강성노조는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인 착시일 뿐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필요했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게는 목소리가 필요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노조는 점점 더 강성화됐습니다. 임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 됐는데도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년 연장, 자녀 채용, 성과급 확대, 근무시간 단축. 현대차 노조원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 GM 부평 공장 생산직 평균 연봉 9,500만 원. 여기에 각종 복지와 수당까지 합치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요? 노조는 달랐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차 노조는 10년 중 8년을 파업했습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공장을 멈췄습니다. 그 손실액은 연간 수조 원. 기업들은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생산 거점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겠습니다. 신규 투자는 해외에서만 진행합니다. 하나둘씩 기업들이 짐을 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대기업 정규직의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던 노조가 정작 미래의 노동자들에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고해 보이던 구조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균열은 노조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2023년 6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철강기업 포스코의 노조가 민주노총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5년 만에 탈퇴였습니다.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 66.86%. 압도적이었습니다. 포스코 지회는 말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조합비만 받고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2022년 흰남노 태풍으로 공장이 침수됐을 때도 금속노조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노조를 만들겠다. 기존 노조 지도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결, 투쟁, 만 외치면 됐습니다. 조합원들은 묵묵히 따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MZ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달랐습니다. 머리띠를 두르는 대신 엑셀 파일을 엽니다. 구호를 외치는 대신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죠? 우리 임금이 동종업계 대비 어느 수준이죠? 5년 후 전기차 시대의 우리 일자리는 안전합니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새로운 노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같은 조직들이죠. 이들의 요구는 심플했습니다. 정치 투쟁 반대. 우리는 노동조합이지 정치 조직이 아니다. 조합비 사용 내역 전면 공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무조건적인 임금 인상 반대. 미래를 위한 혁신과 기술 교육 지원. 기존 강성노조는 반발했습니다. 저들은 노동운동의 역사를 모른다. 자본의 앞잡이가 됐다.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 하지만 MZ세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80년대가 아닙니다. 1억 받으면서 더 달라는 건 욕심입니다. 내 조합비로 정치하지 마세요.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포스코에 이어 연속적으로 일부 지부도 탈퇴를 검토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이들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아직 조직력은 약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기업에게 이용당할 위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탄이 올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때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노조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입니다. 2023년 11월 현대차가 발표했습니다. 울산에 2조 원 투자,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무려 29년 만입니다. 1996년 아산 공장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짓는 완성차 공장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말했습니다. 미국 IRA 법안 때문에 해외 투자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한국입니다. 핵심 기술과 연구 개발, 그리고 주력 생산은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현대차는 한국 투자를 최소화했습니다. 파업이 잦았고 노조와의 갈등이 심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2조 원을 투자한다. 답은 명확합니다. 노조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노조 내에서도 세대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30대 이하 비율이 35%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기존 노조 지도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중국 BYD는 10분의 1 가격으로 전기차를 만듭니다. 우리가 파업만 하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기술 혁신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남습니다. 위기감이 공유됐습니다. 결국 2023년 현대차 노사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냅니다. 무려 6년 연속 무파업 타결.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했고 회사는 전기차 전환에 대한 고용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 신뢰의 결과가 바로 이 울산 공장입니다. 2026년 완공 예정. 연간 30만 대의 생산 규모. 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기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상식이 돌아온 것뿐입니다. 회사는 투자하고 노조는 협력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원래 이게 정상 아니었나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현대차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건 아닙니다. 한국GM을 봅시다. 2023년 한국GM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북미 시장에서 대박이 난 겁니다. 월 2만 대 이상 팔리면서 한국GM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달랐습니다. 미래 전기차 물량을 한국 공장에 배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업한다. GM 본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공장의 생산성은 멕시코보다 낮습니다. 파업이 반복되면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습니다. 여전히 칼자루는 본사가 쥐고 있습니다. GM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떠난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한국타이어, 쌍용차. 이름들이 하나씩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대차처럼 협력과 혁신으로 나아갈 것인가? GM처럼 갈등과 대립으로 무너질 것인가?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머리띠 대신 데이터를 든 세대가 왔습니다. 투쟁 대신 협상을 선택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곧 자신의 안정이라는 걸 아는 세대가 왔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디지만 분명하게, 고통스럽지만 필요하게. 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돌아볼 때 뭐라고 말할까요? 2024년 우리 부모 세대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투쟁형 노조, 회사와 함께 성장하려는 혁신형 노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